원일이 TV 170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마스크 쓰는 것이 최선이라니까 마스크 꼭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해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불의를 느끼셔도 광화문에 집결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뜨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언택트. 풀어서 쓰면 no contact입니다. 접촉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기술이 발달해서 이젠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유튜브도 대표적인 언택트 매체죠. 생각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해서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데 굳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국가를 위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온 나라의 신경이 코로나 재확산에 몰린 사이에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대 권력기관장 중에 하나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방송으로 국회 상황이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니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여당 의원들의 형식적인 우리 편 감싸기,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무기력한 의혹 제기, 청문 결과와 상관없는 청문 보고서 채택, 예정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번에도 물론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그다지 큰 기대나 관심은 안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번 김대지 국세청장 청문회를 보면서 제게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앞으로 이 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진짜 1주택자 맞냐 아니냐 이걸 가려내는 자리가 되겠구나. 세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코미디 청문회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실인 겁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때부터 청와대는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했었습니다. 현재로선 주택 숫자 코드가 정부와 맞지 않으면 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 봐야 하니 무주택자 국세청장 후보 1차 관문은 통과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문회까지도 온통 김 후보자의 주택 관련 검증이더라 이겁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해서 실거주 요건에 편법이 있었냐 없었냐가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무주택자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의 1주택자라는 건데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들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줄을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강남 자곡동의 LH 분납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청약하는 과정에서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7대 기준의 하나인데 무시됐다고 지적을 했죠. 여당 의원들은 28년 공직생활하면서 부부신고 자산이 5억 원이다. 분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해봐야 10억 원 선이다. 이 정도면 청렴한 공직자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누가 뭐라 했냐 이겁니다. 지금 김 후보자가 청렴하냐 청렴하지 않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법적 1주택자인지 아닌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와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반발만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1주택자라는 공직자 인선 기준도 그렇고 그걸 따지다가 드러난 위장전입 의혹도 그렇고 공직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서는 뭔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우려한 대목은 다음 부분이었습니다. 여야 의원의 질문과 국세청장 후보자의 답변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차례가 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인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고소 고발도 있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탈루 의혹이 있는지 탈탈 털어보세요. 김대기 후보자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탄받는 전광훈 목사를 향한 질문과 답변이었던 거 모두 다 압니다. 요지는 탈루 의혹을 탈탈 털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다음 차례였습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위장 전입 송구하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렇다 치고 국세기본법 81조 4항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아시죠? 국세청이 방역지침을 어긴 인사를 탈루 혐의로 탈탈 털라면 터는 곳입니까? 김대지 후보자가 얼른 수습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원론적 답변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정보, 자료를 보고 법에 의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를 합니다. 탈루 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 방역지침을 어겨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서 탈루 혐의로 탈탈 털어보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탈루 혐의가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거나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탈탈 털겠다. 국세청에 이런 법이나 원칙이 어디 있냐를 묻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답변한 거 다 찍혔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진땀 좀 흘렸는데 정작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답변 그 뒷면에 보은과 충성의 자세가 담겨 있더라. 임명권자에 충성하겠다는 결의만 가득한 국세청장.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할지 의문입니다. 1주택자라는 다소 황당한 인선 기준 뒤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에 맞고 말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숨겨진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권력이 원하는 공직자의 덕목과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덕목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세청장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1주택자를 다 뒤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인선 기준에 국민의 몇 %가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최재형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최재형 감사원장 아버지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제게 울림이 있는 일화를 한편 듣게 됐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덕목을 생각하던 와중이라 그랬는지 제게는 더욱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대통령도 참석한 광복절 행사 동영상이었는데 92세 해군 노병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흰 수염에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6.25의 노래 재창 순서가 됐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빛나리 이 나라 이겨래 이걸로 끝나는 우리 세대에게는 익숙한 노래입니다. 노병은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더군요.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바로 최재형 현 감사원장의 아버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참전 용사죠. 제가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화입니다. 1999년 6월에 북한 함정이 NLL을 계속 침범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선체로 충돌해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칫 전쟁으로 확산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일 이어졌던 겁니다. 최재형 원장은 부친이 갑자기 인천 2함대로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후배인 2함대 사령관을 만나서 대원들 사기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고 사령관은 맹렬히 짖으면서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사냥개들의 끈을 잡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최 대령은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발길을 돌렸다고 아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화를 전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일화를 꺼낸 시점이 4.15 총선 직후입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진척이 없으니까 감사원장이 돌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와서 성역 없는 감사를 지시하고 이 부친의 일화를 꺼내서 말했던 겁니다. 원전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원장은 왜 이런 부친의 일화를 꺼냈을까? 본인이 직접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가?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했고 92세 나이에도 한시도 걱정을 놓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감사위원들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성역 없이 감사해라. 그것이 애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1주택자 인사청문회와 대비해서 그런지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울림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덕목도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야 경기고 시절에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를 3년 내내 업고 다녔고 나란히 서울법대에 진학했고 사법고시도 나란히 합격했었고 판사 시절엔 2명의 아들을 입양해서 가슴으로 자식을 낳아 기른 미담의 주인공이라는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직 내내 최재형 감사원장을 따라다녔다는 미스터 원칙, 이 별명 못지않게 이런 일상적인 덕목들이 진정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조직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검찰총장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최재형, 요즘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배신의 아이콘으로 미움과 탄압을 톡톡히 받고 있는 두 권력기관장이죠. 최근에 정부의 1주택자 인선 기준과 함께 임명되고 있는 나머지 두 권력기관장,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묘하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배신의 아이콘 두 기관장은 임기가 확실하게 보장된 자리라 끌어내리려면 탄핵을 해야 하고 말 잘 듣는 나머지 두 권력기관장은 보장된 임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자리라는 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탈탈 터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말이 유난히 귀에 거슬리더라.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분명한 건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기준이 1주택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주택자면 더 좋다. 이건 더욱더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가,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가, 내 편, 우리 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가 따져야 할 덕목이 이렇게 많고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1년 계속될 주요 공직 인선도 따라서 걱정입니다. 국민보단 권력에 충성할 사람만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기에 앞세웠던 권력 분산은 사라졌고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권력을 분산해서 말 잘 듣는 권력으로 집중한다. 결국 돌고 돌아서 권력의 깔때기의 끝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다. 이런 분석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의 근심이 큽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국민을 더욱 답답하고 짜증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오겠지 기대하면서 오늘 원일이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